좀 많은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거침없는 입담으로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여기는 입시 본색. 반갑습니다. 저는 애매한 입시 정보를 명확하게 정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남자, 입시계 애정남 하기성입니다. 자,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시 본색의 주제남이시죠. 우리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본색의 주제남,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애정남이 남자라면, 주제남은 입시본색의 진짜 남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본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요즘 그런 시대 아닌가요?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라는 이제, 안부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하는 걸로.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시본색에서 처음 모시는데요. 네. 이승주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 교비의 입학지원 실장을 맡고 있는 이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입시 업무를 이제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부분 오늘을 시점으로 하나씩 캐고 밝혀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밝혀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반장을 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실장, 반장 선거나 이렇게 포부를 이렇게 먼저 밝히고 막 이랬는데, 오늘 실장님 나오시자마자 우리 교육에 대한 포부를 이렇게 밝혀주셔서. 준비도 되게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도 오늘 엄청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늘 뭔가 성적이 잘 안 나온 학생들을 우리는 쉽게 이게 대학 성적, 그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부족한 아이들이거나 뭔가 모자란 아이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늘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길을 가고 또 다른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로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의 수시 전형에 대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아마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학생들 아마 이렇게 해서 수시 전형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수시 전형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전문대학 수시 전형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실속 있는 선택, 2019 전문대 수시 가이드를 주제로 최근 인기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문대를 선택해서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문대학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이승주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심도 있는 정보와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시본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꽉 막힌 입시 전략부터 수준별 입시 정보까지 매주 금요일 밤 입시본색이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시라면 좀 안다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 본색! 네. 선생님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문대 아직 일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수시 일정이.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진학 지도를 현장에서 해볼 때 보면 학생들이 수시 전형이 끝나고 나서 정시 전형까지 지원을 다 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고 실망을 느낄 때 그럼 선생님 전문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좋은 기회를 갖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이 전문대학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시 전형을 모집을 하고 이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 전문대 수시 모집 일정을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겠는데, 일단 수시 원서 접수 1차가요, 9월 10일, 일반 대학이 접수를 시작했던 9월 10일과 동일하게 시작해서 무려 9월 28일까지 한 달여간 기간 동안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 1차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1차 진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수능이 11월 15일 진행이 되는데, 이 수능 을 전후로 해서 다시 수시 전형 2차 모집과 관련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역시 11월 거의 한 달 가량을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는 9월 한 달, 11월 한 달, 무려 2달에 걸쳐서 굉장히 넓은 수시 전형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표가 발표되는 게 수능 성적표가 12월 5일인데 네, 맞습니다. 그 전에 11월 20날까지가 2차니까 1차하고 2차로 좀 구분된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1차에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보통 1차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75.8%에 해당되는 거 133개 대학에서 13만 4,395명이요. 거의 뭐 14만에 육박하는 인원인데 1차를 많이 뽑죠. 그러니까 전문대학에 진학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2차보다는 1차에 적극적인 좀 도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2차에서는 24.2%에 해당되는 역시 133개 대학에서 4만 2,956명이죠. 그러니까 4만 2,956명 선발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전문대학도 일반 대학하고 좀 비슷하게 수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대폭 늘어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수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에서도 그 자구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줄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줄이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지난해보다 1,487명을 줄인 20만 4,813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총 모집 인원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비중을 점진적으로 이제 낮추면서 그래도 수시 비중은 낮추어도 늘리는 거죠. 수시 비중을 늘리고 학생 수는 줄여도 그렇죠. 비중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난해보다 학생 수는 862명이 감소가 됐는데 수시 비중은 오히려 0.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6.6%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모집 인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학생 수가 최근 감소하는 게 꼭 전문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령화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학령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가 됐죠. 그래서 현재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학급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한 개 학년에 15개 반이었는데 13개 반으로 줄고 학급당 인원도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올해 2018년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은 대략적으로는 한 3년 동안 한 1만 명 정도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그래서 대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인프라가 이게 놀면서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대가 경쟁력이 없어서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되지 저는 않고요. 그냥 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선발 인원은 줄었지만 하지만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실장님. 그렇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이제 4년제 일반 대학은 수시의 그 패턴이 뭐 학생부 교과형, 뭐 종합형, 논술, 실기특기 이렇게 4가지 패턴을 뽑고 있는데 전문대학은 아무래도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좀 높죠? 어떻게 됩니까? 학생부 위주가 월등히 높죠. 굉장히 높고요. 수시에서는 4가지 전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학생부 전형이 근 80%, 78.8%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그다음 면접도 또 위주로 뽑는 것도 있죠. 면접 위주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학생부 위주에 비해서 좀 적고 면접 위주가 있고 또 실기 위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면접 실기, 수능은 정시에서만 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이제 정시에서만 있고 그래서 4가지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가장 많고 거의 뭐 80% 육박하죠. 78.8%니까. 면접이 한 10%, 11%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류 위주로만 뽑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전문대학도 지금 어떻게 보면 4가지 패턴인 거죠. 수시 안에서 학생부 위주로만 뽑거나 면접이거나 아니면 또 서류 또는 실기 이런 형태로. 근데 전년도보다는 면접 인원이 좀 더 증가했다라고 저희한테 그 자료가 있던데 한 1920명 정도 증가한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되니까 아마 전문대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면접 보는 전형은 또 그 교과가 좀 안 좋은 것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교과가 면접이 그러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도 있는데 실장님 앞에 설명드렸듯이 전문대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 대학이 학교 내신을 반영하면은 1, 2, 3학년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1, 2, 3학년 전체적인 성적을 보는 반면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1학년 때는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도 없고 사실 뭐 어떤 학교 생활에 보람이 없었는데 2, 3학년 때부터 어떤 학업을 시작하거나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대학은 보통은 2학년 때 성적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3학년 때 이 내신 교과까지 보는 학교가 늘었지만 그리고 이제 최상위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일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학업 능력이라기보다는 네. 이 전문 대학이 설립된 목표,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을 육성하는 이 대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선발을 하겠다. 이게 전문 대학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성적이 좀 부족해도 그리고 좀 3학년 때 뒤늦게 내가 성적에 분발을 했어도 우리가 학생들이 노려볼 수 있는 대학이 바로 전문대다. 자,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 수시가 뭐 10명 중에 8명. 근데 더 많아요. 지금 80% 이상을 뽑고 있으니까. 근데 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실장님. 요즘 아까 우리 윤신혜 선생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4년제 대학을 일반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요. 전문대로 유턴 입학하는 지원자, 유턴 입학. 네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유턴. 네네. 네. 운전할 때 유턴 잘 안 하죠. 아니, 잘 그냥 무조건 직진. 근데 그 유턴이라는 네네. 건 늦었다 싶을 때 아니다. 네네. 여기서 더 빠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유턴한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이긴 한데 아니 목적지에 다시 가기 위해서 유턴한다는 네. 건데 좀 전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높은지 시장님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학생 수가 네.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 전년도보다 한 1,790명이 늘어난 숫자거든요. 네. 네. 그 9,20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9,200이면 굉장히 많은 10,000명 가까이 수치거든요.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한 1,500명 정도. 네. 그래서 경쟁률은 한 6대1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간호, 보건, 교육 네네. 쪽으로 이제 유턴이 많았다 하면 네. 지금은 간호, 보건을 중심으로 하고 네. 회계도 있고요. 경제 쪽도 좀 들어가고 네네. 네. 사회복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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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실용 예술 분야 쪽으로도 네네네. 굉장히 유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진짜. 최근에 그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특히 그 이제 무인 자동차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학과로도 학생들이 많이 유턴을 할 수 있는 자동차 가능성이 관련된. 큰 거죠. 네. 네네. 지금 이제 전문대학 쪽에도 드론 학과가 맞아요. 생겨가지고요. 네. 그런 쪽도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있습니다. 미래 산업, 그다음에 자격증 분야, 뭐 그렇습니다. 이런 네. 쪽으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장 실무를 보는데 어떤 인재를 선발할 때 우리가 면접 보고 시험 보는 게 딱 보고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전문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보통 보면은 당신 뭐 할 수 있어요? 자격증 한번 일단 네. 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니까 당장 어떤 취업이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목표가 보다 빨리 실현되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유턴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래 산업 쪽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유턴하는 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는 학생도 4년제 대학 졸업했는데 이제 취업이 걱정이 네, 되니까 헤어 디자인 쪽에 네, 관심 네, 네. 갖고 그쪽 그 과도 가는 뷰티 쪽에도 네. 많이 네, 학생들이 맞습니다.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반려동물 미용하는 거라고 네. 뭐 그런 쪽 애견 미용. 애견 미용 네,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고양이 뭐 강아지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 목표를 그냥 기계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부모님들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는 일단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자동 취직에 그리고 자동 취직이 되면 자연스럽게 탄탄대로의 인생 뭐 이런 걸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지금도 있으세요. 지금도 간혹. 있어요. 네. 이제는 거의 많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이해는 이제 지금은 안 하시는데 불과 몇 년 전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 부모의 이런 기대나 아니면 일단 강한 이런 압력 이런 거보다는 선생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대학 진학보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전문대학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 전문대 자체가 예전에는 네네. 그 알고 계신 것처럼 일반 대학을 가지 못해서 오는 네네. 이런 학생들만 오는 네네. 곳으로 이렇게 인식돼 있는 그 어른들 세대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오히려 중학교 때부터 전문대학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서 네. 해외 이제 취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도 잘 되고 네. 네네. 또 이제 그 글로벌 현장 학습이라 해서 네. 그 학교 다니면서 외국에 나가서 실습을 하거든요. 이런 걸 알고 중학교 때부터 하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네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수도권 쪽에서 입시 박람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학생이 이제 물어오는 것이 네. 나 요러요러한 것을 가려고 하는데 네. 어느 대학을 가면 됩니까? 라고 네네.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온 학생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학생들은 네. 길이 네.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최근에 제가 어디 그 통계에서 본 건데 그 경제인협회라는 그런 네. 그 단체에서 통계 내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 광고 어디에 광고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가와 관련된 통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공중파의 광고가 차지하는 이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SNS에서 유포하는 광고가 그 자리를 다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 네. 실제로 요즘 SNS에 컨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업로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가 아니고요.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감각적인 한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영역에 이런 기술을 습득하기에 4년제 일반 대학을 그냥 기계적으로 다니는 게 낫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전문 대학이 낫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아니, 그 고민의 이제 네.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경쟁률인데, 네네.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4월 달에 발표한 거죠. 지난해. 네. 2018 전문대 입시 결과를 보니까, 전국의 136개 전문대에서 정원내 기준으로 142만 7,617명 경쟁자 몰렸다.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이 거의 8.53대 1 정도 기록했다고 하는데, 시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뭐 네. 쭉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그래도 좀 가장 경쟁률이 높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인기가 높은 전문대에서의 과. 맞아요. 네, 어떤 게 있는지 공개를 좀 해주시죠.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아이들한테 네. 가장 핫한 부분이 어찌 보면 네. 그 K-팝이라든지 아, 한류를 주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맞춰서 보면 실용음악을 하고 있는 네네네. 학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용음악. 그런 부분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전문대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학과 네. 간호보건, 간호과죠. 네. 그렇죠. 간호. 간호보건. 네네. 네. 네네. 간호보건이 좀 아무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가 좀 있고요. 네. 항공, 또 네. 기계 네. 이러한 분야도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항공기계. 네네. 그 지난해 수시 1차 때 보면 명지전문대학에서 실용음악과가 네. 210대 1의 경쟁률을 맞아요. 보였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수시 2차 때는 전주비전대학의 물리치료학과에서 네. 이 127대 1. 네. 네. 그리고 정시 때는 동서울대학에서 네. 항공기계과 무려 260대 1의 경쟁률을 네. 보였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면 경쟁률 높은 전문대 피해서 4년제 대학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실장님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네. 이제 4년제 일반대 갈 데 없으니까 전문대나 가겠다 아, 이 얘기는 이제 안 되는 그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그건 얼핏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이렇게 진학지도 하면서 이제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이 서울여자간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 계열에서 상당히 엄청 높은 그런 대학인데 내신 성적으로 따졌을 때 내신 한 2등급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고 네. 또 수능도 한 3등급 대 정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 정도 성적이면은 일반 대학 이 경기권 안에서도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엄청 좋은 거. 예전처럼 뭐 네. 그 일반대를 못 가서 오는 경우가 아니고요. 네네. 아마 전문대도 서울에 있는 있는 전문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 정도면 네네.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은 그렇죠. 오히려 장학금 네네. 받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뭐 이게 올해 또 주목할 만한 학과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제가 저 상담하다 보면 네. 4년제 학과는 되게 전통적이잖아요. 다 네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네. 근데 전문대학들은 매년 그 학과들이 정말 이게 실용적이다. 또는 뭐 아까 우리 실속 있는 네네. 2019 전문대학 특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그 인상 깊은 과들이 좀 많아요. 어떻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면. 네네. 지금 뭐 일반대도 매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 다가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네네. 하는 네네. 요거에 이제 관련된 맞아요. 학과들이 아, 조금 어찌 보면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일반대는 일반대 쪽에 있겠지만 우리 네. 전문대학에서도 네.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제 개발되고 있는 과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도 이제 살짝 언급 드렸는데 네. 드론 분야 맞아요. 아, 네네. 네. 드론 학과. 이런 부분이 네네. 좀 있고요. 네. 항공 분야도 꾸준히 네네. 예, 항공.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VR 콘텐츠 학과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네네네.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네. 그가 관계없이 네. 그 대체 불가한 서비스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4차 산업혁명이 된다 해도 네. 기계가 대처할 수 없는 없어. 이런 사람이 것들 있죠. 하는 거. 네네. 감성적으로 가는 네, 거라든지 네네. 세밀한 부분. 음. 이런 학과들도 굉장히 인기가 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뷰티, 뭐 뷰티. 호텔, 네. 스포츠, 네. 재활
네. 이런 분야들이 네. 예, 저는 또 인상적으로 봤던 과가 시장님 그 한옥 건축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옥 건축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가옥 이 한옥이 자를 대고 재는 그런 그 건축이 아니잖아요. 집이 이게 이게 혼을 확 불어가지고 이렇게 짓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이렇게 배우는 학과가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갑자기 브래드 피트 얼굴이 딱 나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곤충 산업과 이런 거. 그런 것도 그쵸?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네. 곤충들이 또 맞아요. 네. 앞으로 미래 식량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이게 그런 소고기 부분도 많이 단백질의 뭐 없습니다. 6배, 10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곤충이. 곤충, 고단백이라고 해서 그것도 네. 이제 요즘 막 날아다니면 미래 막 전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다니까요?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대 1차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10일날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일반 대학보다 정보가 좀 부족한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돼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승우 시장님 또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네. 1, 2차로 나뉘는 전문대 지원할 때 또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학생부 이주 전형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학생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네. 우리 전문대는 1차, 2차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네. 수시 모집을 전체 수시 모집을 통해서 이제 모집하는 것이 86.6%가 네. 거의 이제 대부분이죠. 되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시 1차 전형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 1차가 75.8%를 네. 네. 차지하고요. 학생 수로 하면 13만 4,395명을 수시 1차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시 2차 때는 나머지 24.2%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이제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 1차에 지원할 수 있는 그쪽을 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래 보이고요. 수시 2차는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을 네네. 것이다. 이제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커트라인도 1차보다는 2차가 좀 높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합격성이.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원자는 또 넓고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모집 시기랑 거의 동일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늦게까지 모집을 하는 수시 1차에서는 학생들이 진정성 있는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요. 맞아요. 수시 2차에서는 스스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학생들 스스로 벽에 내몰렸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못해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이 대학을 다니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합격해서 적을 조금 두고 있다가 그래서 남을 못 오게 하는 이런 학생도 있다고요. 꼭. 그래서 꼭 빠지지도 않고 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의할 점 이거 같아요. 이 전문대가 이게 학교에서도 현장에서 진학지도 될 때 그 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게 이 지원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일반대 6장에 대한 원서 지도 이 지원과 관련된 전략 같이 고민하고 나서 전문대는 고민해보고 쓰고 싶은 데를 써 이렇게 하면 진학지가 끝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그리고 학생도 학부모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대학 특히 특정 대학 그것도 이전 기존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위권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이 아이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대학, 일반 대학이니 전문 대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배울 만한 게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대학이 진짜 가르칠만 한가? 이걸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전문대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1학년 과정에서 시간표가 대부분 학과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관점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평가하기가 아주 용이해요. 시간표를 놓고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뜯어보고 교재가 뭐가 사용이 되고 학생들이 어떤 피드백을 하는지 검토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이 대학 선택을 원점에서 그러니까 차별 없이 차별수 놓고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수시 1차다. 이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의점은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 최근에 보니까 이 전형에 면접이 있는데 면접이 불참해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요강을 갖고 있는 대학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전문대학 정보 중에 면접을 안 가도 합격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그런 정보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문대학은 마음껏 써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마음껏 써보고 정시 때 뭐 안 되면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의할 점이 이거 같아요. 전문대학도 합격을 해도 그렇죠.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근데 등록 여부랑 이거, 그쵸? 관계없이. 네, 등록 여부랑 관계없이 이거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네, 이중 등록도 금지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무슨 네. 말씀이냐면 4년제 대학은 원서를 써놓고 9월에 쓰잖아요. 근데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다. 그러면 선택하는 거죠. 본인 네. 보험성으로 좀 써놨다가 아 내가 수능 잘 봤네 면접 안 가야지 이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응시를 안 한다 그러죠. 근데 전문대학 중에서는 그러니까 중요 표시해놓고 네네네. 불참하셨다 하더라도 합격 조건에 들어가면 네네네. 합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그건 꼭 그러니까 확인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단계별 전형에서 면접을 안 가면 그 무조건 탈락이잖아요. 네. 근데 전형 총점 합산제면은 만약에 교과 해가지고 90이고 점수를 면접이 아주 10%. 조금, 네, 근데 조금 실제 넣었을 반영 때. 비율이 매우 낮아. 그러면은 이 학생은 면접을 안 가서 최저 점수를 받았지만 전형 그 교과 전형 점수가 높으면 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도 유의사항 중에 네네네. 하나가 되겠네요. 네네. 일단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1차가 많은 인원을 뽑고 있으니까 컷은 좀 낮고 네네. 2차는 커트라인이 좀 높게 형성된다. 그러니까 전문대 진학에 대해서 특히 학과도 우리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4년제 명문대학의 교수님들 뭐 제가 네네. 폄하하거나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데 제자들이 어디로 취업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추적하고 애정을 가지고 살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 사실은 전문대 계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애정이 강하시더라고요. 전문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이제 재학생, 이제 졸업하는 이제 졸업생이죠. 졸업생 한 명을 한 해에 네. 8번을 취업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오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재학생이 아니고 네. 졸업한 학생인데 취업을 시키고 네. 적응이 안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다시 시키고. 취업을 시켜주고 그래서 8번을 취업시키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네. 전문대 네. 교수님들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음. 책임을 지고 케어해주는 이런 부분인 것이죠. 음. 교육하는 부분도 그냥 일상적인 이런 교육이 아니고 네. 우리 전문대학은 네. 직업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등 직업 교육을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반 대학하고는 교육이 다릅니다. 취업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시를 잘 뜯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도 결혼할 때, 나 김씨, 씨, 박씨랑 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랑 해야지. 아니, 학교를 가는데 왜 무슨 대학을 가냐고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접수 기간에는 전화하면 대학에서 이런 상담을 좀 안 해주나요? 아니면 언제 전화를 해야 되나요? 그 기간 중에도 할 수가 있고요. 접수 기간 중에도 할 수 있고 아, 또 전화해서? 그 전에도 그 관련된 이제 그 온라인 네. 부분이 네네. 많이 있습니다. 저 협의회도 그것을 네네. 개설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전문대학 협의회 협의회는- 사이트에도 들어오면 있습니다. 아. 프로칼리지라고 이게, 해서 학교에 있습니다. 전에 답답하면 실장님한테 전화하자고요. 안 이렇게 돼. 밑에. 개인정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대학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전문대 협의회로 전화하자고요. 네. 협의회에서는 전화 상담 같은 거 네네. 없잖아요. 협의회도 합니다. 아, 협의회 그래요? 네네. 직원들이 이제 아, 관련된 부분 상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그 입시 관련 자료 책자도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로 배포를 네. 하잖아요. 네. 저도 항상 그거 참고해서 많이 진학지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전문대는 네. 사실 그 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는 그 책밖에 없었어요. 네. 저희들이 요즘에는 네네. 또 이제 이런 책자뿐이 아니고 네. 네네. 지역적으로 그 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역적으로. 네네. 오늘도 지금 하고 아, 그래서 네. 지역적으로 박람회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네네. 정보를 멀리서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서만 중심으로 해서 멀리서 이제 학생들이 왔는데요.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도니까 가까운 데서 정보를 네.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 텐데 전문대학이 예전엔 다 2년제 네네네.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2년제 학과 또 3년제 학과 심지어는 네네. 4년제 학과까지 네네. 물론 이제 2년제가 줄을 이루고 가장 많이 뽑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거 그 2, 3, 4년의 어떤 과정에 따라서 수시 지원의 뭐 차이점 지원 요령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되겠습니다. 이제 4년제 대학, 또 네. 2년제 대학 이렇게 분리를 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요. 일반 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 이렇게 분류가 돼야 네네. 됩니다. 음. 우리 전문대학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2년제 과정, 3년제 과정, 간호과 같은 경우는 4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공명을 보고 이게 음. A 대학은 2년, B 네네. 대학은 3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을 내가 2년만 공부하고 취업하겠다. 그러면 그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네. 나는 조금 더 해서 3년, 좀 더 배우고 싶다 하면 네. 그 3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간호과도 네.
간혹가다 대부분은 4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두 개 대학은 그 3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그 염두에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4년제 대학에서도 건축학과 쓰는 학생들이 네네네. 합격했는데 나중에 황당해요. 5년제인지 몰랐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주신 정보처럼 네네. 본인이 쓰는 대학의 학과가 몇 년제인지 그쵸.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네. 중요한 부분인 게 우리가 4년제 대학, 뭐 2년제 대학 과거에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공별로 공부하는 연한이 다르니까 그것도 네.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체크해봐야 돼요. 이 일반 대학이랑 이 전문 대학이 모두 다 고등교육법, 그 고등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한 2년 전쯤에 그 전문 대학의 이 수업 연한, 그러니까 그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과 관련된 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라는 게 국회 법안으로 통과가 돼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전문대학이 졸업을 하면은 준학사를 가지고 80학점 정도를 이수를 하는데 3년, 4년 과정을 더 하게 되면은 140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니까 이 학생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이제 이점이 있냐면 승진이라든지 승급에 있어서 일반 대학 졸업한 들어와서. 학생과 불리함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일반 대학을 진학하는 거 없이 맞아요. 바로 뭘 하냐면 대학원으로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신이 선택한 이 진로나 직업의 관점을 봤을 때 뭐 승급이나 승진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나는 더 공부에 더 뜻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기회를 미리 단절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이런 학사를 운영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 이후의 진로를 보다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전문대학은 이제 전형별로 네네. 보면 정원내, 네. 지금 정원내 전형에서 84.2%고요. 정원 외로 뽑는 게 또 15.8%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전형보다 이제 특별 전형의 비중이 일반 대학보다는 높습니다. 전문대학이. 근데 이 특별 전형 지원한 학생들, 제 주변에도 보면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한 4년제라 말하면 또 내가 실수하면 안 돼. 일반 대학에 대한 진학 관심 없고 그냥 취업 예. 바로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뭐 특별 전형들이 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뭐 취업자 특별 전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전문 대학에서는 특별 전형의 종류라든지 또 이거 지원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네. 뭐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문대학에 또 이제 일반 대학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전형이 있고 특별 전형이 네.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특별 전형 비중이 네네. 굉장히 높거든요. 예. 특별 전형도 정원 내 특별 전형이 있고 정원 외 네. 특별 전형으로 네네.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우리 이제 정원 내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전국 129개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정원 내에서도 54.3% 일반 전형보다 더 많이 네. 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정원 외 특별 전형은 법에서 정해진 그러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이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전문대 졸업, 전문대 졸 이상 아, 예. 졸업자, 네. 그리고 또 만학도 및 네네. 성인재직자, 네. 농어촌 출신자, 네. 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상위 계층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재직한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법에 정해서 정원 외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지만 특별히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하는 네네.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했다가 그렇죠. 네. 4년제 그러니까 일반 대학으로 뭐 대학을 가는 것도 생각하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전문대 진학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또 이제 근무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제한도 있는 걸로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네네. 뭐 6개월 이상인가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 전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유턴하는 학생들,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하는 학생들도 보통 학사학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모집하는 전형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른 전형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다. 이것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어요. 1998년부터 각 대학의 전산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이 되는 게 있는데 맞아요.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자격증 받으면 학점이 인정되는 거? 자격증을 받으면 네네네네. 변호사 자격증을 받으면요 45학점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을 받으면 6학점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러니까 전제는 이건 거죠. 누구나 사람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게 연한이 제한된 게 아니고 평생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 그리고 또 직업인들도 자신의 능력을 계속 개발할 그
기회가 보장돼야 돼. 이런 관점에서 여러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대학하고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전문학교 실장님 그거 구별해야 되죠. 그럼요. 그렇죠. 네. 이 전문학교는 이게 조금 그 설립 인가의 법령 기준이 다른데 이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서 네. 만들어져서 이 육회 제한이라든지 합격해도 수시나 정시의 지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없죠. 보통 학교에 홍보가 될 때는 무슨 학교라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전문학교. 네, 그렇죠. 전문학교.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폴리텍 대학 요즘에 굉장히 폴리텍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책대학인데 여기도 이제 전문학교와 같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학점 은행제하고 좀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런 학점을 일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만학도 말씀하신 이런 학생들이 이 전문대학의 특별 전형으로 플러스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전문대학이 또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문학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네네, 뭐 호텔, 네네. 아니면 항공, 미용, 요리가 제일 많아요. 요리가 더 학교 많고. 일반 대학이라기보다는 네. 학원 개념이라고 학원 보시면 개념. 됩니다. 네네. 예. 자, 마지막으로 소신을 가지고 전문대학 지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마무리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승주 실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늘 해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인생을 우회하지 말고 직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작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턴하는 입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간판만 보고 일반 대학을 진학했다가 다시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 불타는 청춘 4년을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 직진하라 말씀. 네. 우리 윤식 선생님 오늘 뭐 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쌤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게 사실 대학에 간 학생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대학을 갔는데도 배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배워라.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대학에 가라. 근데 대학에 갈 때는 배울 수 있는 곳에 가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에 가라. 네. 그래서 전문대도 꼭 잘 살펴봐라.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진심이 통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중에 뭐 좋은 대학이라는 말씀도 네. 해주셨고요. 또 어떤 광고에 보니까 나를 알아주는 대학 뭐 이런 광고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이 졸업 후에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명제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19살 때까지 공부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남들이 다 진학하니까 4년제 대학 간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우리가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4년제 대학 가서 비싼 등록금 내고 졸업했는데 나중에 별로 경쟁력 확보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오늘 우리 이승주 쌤 많은 정보 주셨는데 전문대학 안에서 비전 있는 블루오션이죠. 이런 선택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이승주 실장님 그리고 윤신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좀 아는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